야, 김일병. 너 귀신 믿냐? 야간 근무를 서면서 나는 새로 들어온 후임에게 물었다. 참호 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김일병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김일병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병장님, 그런 거 다 지어낸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믿어요. 그래? 나는 믿는데. 군대 오기 전에도 몇 번 겪었거든. 에이, 병장님도.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죠. 저 사회에서 좀 놀았거든요. 김일병은 자신만만했다. 아마추어 복싱 선수 출신이라 체격도 좋고 싸움도 잘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세상 무서울 게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후로도 근무를 설 때면 나는 종종 귀신 이야기를 꺼냈다. 김일병은 그럴 때마다 심리적인 거예요. 착각이에요 하며 코웃음을 쳤다. 대신 자기는 사람 이야기가 더 무섭다며 사회에서 겪은 조폭 이야기나 싸움판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전술 훈련 날이 잡혔다. 우리 소대는 산 위 진지로 올라가 대항군을 막는 임무를 받았다. 나는 기관총 사수, 김일병은 부사수로 배치됐다. 팍병장, 김일병, 너희는 저기 3번 진지로 가. 분대장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무거운 기관총과 탄약을 메고 산병우를 향해 걸었다. 11월 초였지만 산속은 벌써 겨울이 온 듯 추웠다. 낙엽이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밝혔다. 진지에 도착했다. 나는 입구의 위장막을 걷고 안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김일병이 뒤로 확 물러섰다. 안을 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산병우 벽을 따라 꼽등이가 수십 마리씩 기어다니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꿈틀거리는 벌레들. 징그러운 광경이었다. 병장님. 저거. 김일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 같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먹 한 방에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놈이 벌레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분대장님. 나는 큰 소리로 불렀다. 여기 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진지 좀 바꿔주십시오. 분대장이 헤드랜턴을 비추며 다가왔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다. 여기 진짜 지저분하네. 어쩔 수 없다. 저 위에 폐진지 있잖아. 거기로 가. 폐진지요? 응. 지금은 안 쓰는 곳인데 구조는 멀쩡해. 거기 들어가 있어. 조용할 거야. 우리는 다시 짐을 메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 숨이 찼다. 5분쯤 걸었을까. 나무 사이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다. 폐진지였다. 가까이 가니 오래된 참호라는 게 확연히 느껴졌다. 콘크리트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짙은 초록색 이끼가 축축하게 끼어 있었다. 입구의 위장망은 반쯤 찢어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 좀 으스스한데요, 병장님. 김일병이 중얼거렸다. 별거 아니야. 들어가자.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참호 안은 밖보다 더 추웠다.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헤드랜턴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참호는 기역자 형태였다. 입구에서 3m쯤 들어가면 직각으로 꺾이는 구조. 총알은 정면을 향해 뚫려 있었다. 바닥에는 썩은 나뭇잎과 흙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일단 자리 잡자. 우리는 기관총을 거치하고 탄약을 정리했다. 김일병이 총안 밖을 내다봤다. 와, 여기 전망 좋네요. 확실히 아래 진지보다 시야가 넓었다. 달빛에 비친 산등성이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래, 경계하기는 좋겠네. 시간이 흘렀다. 밤 10시, 11시, 12시. 대항군은 오지 않았다. 무전기에서는 가끔 다른 진지들의 교신 소리만 들려왔다. 이상무. 적막했다. 새벽 1시쯤 됐을까. 나는 김일병을 돌아봤다. 놈은 총 안에 기대 앉아 눈을 끔벅이고 있었다. 졸리는 게 뻔했다. 김일병. 예, 병장님. 내가 먼저 좀 잘게. 너 경계 서고 있어. 1시간 있다가 교대하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참호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철물을 버서 배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며 잠이 깼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한끼.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분명 담요를 덮고 잤는데 체온이 쭉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하늘이 보였다. 참호 위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밝은 달빛이 참호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30분. 1시간 반 정도 잔 셈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다. 김일병을 봤다. 놈은 총 안쪽에 서 있었다.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졸고 있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혼내려다가 그냥 두기로 했다. 군생활 힘들 텐데 조금 쉬게 해주자. 나는 달을 다시 올려다봤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다.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보던 달이 생각났다. 엄마가 해준 송편도 생각났다. 제대하면 제일 먼저 엄마 밥을 먹어야지.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문득 시선을 내렸다. 김일병이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자세히 봤다. 김일병은 조는 게 아니었다. 눈을 뜬 채였다. 완전히 뜬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인형처럼. 등골이 서늘해졌다. 야, 김일병. 내 목소리가 참호 안에서 울렸다. 김일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에 비친 놈의 얼굴.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다그쳐 물었다. 김일병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병장님은 못 보셨습니까? 뭘? 방금 여기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김일병이 침을 꿀꺽 삼켰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럴 리 없는 놈이었다. 복싱 선수 출신답게 항상 당당하고 거침없던 놈이. 말해봐.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김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병장님 주무실 때 저도 잠깐 잠깐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금방 깼어요. 졸다가 화들짝 놀라서. 김일병이 말을 이었다.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눈만 살짝 떴거든요. 바닥이 보였는데 병장님이랑 저 사이에 군화가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군화? 예. 검은 군화. 누군가 서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나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달빛만이 참호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망했다. 소대장님이다 싶었어요. 깜빡 졸았으니까. 혼날 줄 알고.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확 들었어요. 김일병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참호 안으로 스며들었다. 헛것을 본 줄 알았어요. 병장님도 아시잖아요. 저 그런 거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경계를 서려고 했어요. 근데 김일병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다시 봤을 때 참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누가? 사람이. 아니, 사람 같은 게. 어디에? 김일병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총알 바로 앞쪽이었다.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앉아? 예.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은 세운 채로 팔로 턱을 괴고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세를 상상했다. 경계 근무 설 때 하는 전형적인 자세였다. 군복은? 김일병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이상했어요. 뭐가? 우리가 입는 얼룩무늬가 아니었어요. 회색, 단색, 심장이 쿵쾅거렸다. 철모는? 철모도 아니었어요. 옛날 군모, 모자 같은 거. 625.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산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수백 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잘 안 보였어요. 멀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가까이 갔어요. 미쳤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더 자세히 보려고. 한 발짝씩. 김일병의 목소리가 극도로 떨렸다. 가까이 갔어요. 2m, 1m. 그래서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김일병이 멈췄다. 말해. 목이 없었어요. 순간 참호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뭐? 목이 잘려나갔어요. 그 사람
한 손으로 자기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 상태로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목 없이 머리를 손에 들고 나는 말을 잃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김일병이 눈물을 글썽였다. 병장님 깨우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다리도 안 움직였어요. 지금은 병장님 깨시고 나서 사라졌어요. 나는 주변을 다시 살폈다. 달빛 아래 참호는 고요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분명히 달랐다. 무언가가 이 공간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김일병. 예, 병장님. 여기 625대 격전지였대. 김일병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수백 명이 여기서 죽었다고 들었어. 그 사람 아직도 경계 근무 서고 있는 거 아닐까? 바람이 또 불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목이 잘려나가서 죽었는데도 자기 임무를 지키고 있는 거지.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순간이었다. 바람이 멎었다. 완전히. 새소리도 멎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참호 모퉁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바스라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동이 틀 때까지 총을 꽉 쥐고 서로의 등을 맞댄 채. 그리고 김일병은 그 이후로 귀신 이야기를 절대 부정하지 않게 되었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마지막 통화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너 같은 루저랑은 더 이상 못 만나겠어. 애초에 내가 뭐라고 나한테 집착해? 솔직히 너 처음부터 별로였어. 그냥 심심해서 만난 거야. 웃기지 마. 미연아. 연락하지 마. 차단할 거니까. 아,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이상한 연락 같은 거 하면 진짜 가만 안 둬. 뚝. 끊어진 통화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렸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언제부턴가 고장난 그 불빛처럼 내 인생도 깜빡거리다 꺼지려는 것 같았다. 3년. 그녀를 사랑한 시간이었다. 아니, 사랑했다고 착각한 시간이었을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다. 과 MT에서였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오빠 혼자 있어요? 같이 앉아요. 그날부터였다. 나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주변에서 수없이 경고했다. 야, 걔 남자 엄청 자주 바꾼대. 한 학기에 2~3명씩. 조심해. 너도 곧 버려질 거야. 진심이 아니라 그냥 노는 거래. 하지만 나는 믿고 싶었다. 아니, 믿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통할 거야. 착각이었다. 오늘 통화에서 그녀가 내뱉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심심해서 만난 거야. 나는 그저 수많은 남자들 중 하나였을 뿐이다. 3년이라는 시간도 그녀에게는 잠깐 놀다 간 시간에 불과했던 것이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목이 막힌 것처럼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향했다. 자격증 시험 결과 통지서. 손이 떨리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미 아는 결과였지만 다시 봐도 현실을 믿기지 않았다. 불합격. 2년간 준비했다. 학원비로 300만원. 교재비로 50만원. 모의고사비, 인강비까지 합치면 500만원이 넘게 들어갔다. 알바를 3개씩 뛰어가며 모은 돈이었다. 밤 11시에 알바가 끝나면 새벽 3시까지 공부했다. 주말도 없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취미생활도 모두 포기했다. 그런데 또 떨어졌다. 3번째였다. 첫 번째는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했다. 2번째는 운이 없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3번째. 내가 원하는 직업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다 취업했다. SNS를 열어보면 회사 생활 이야기, 연봉 자랑, 승진 소식들로 가득했다. 나만 계속 제자리였다. 28. 이제 곧 30이다. 경력도 없고 스펙도 별로고 자격증 하나 따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다. 머리는 벗겨지기 시작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게 나인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47분.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폭도에서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언제나처럼 안정적인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흰 A사 용지를 꺼냈다. 유서. 펜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뭐라고 써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문장을 썼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글씨가 떨려서 알아보기 힘들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쓰는 건지 모르겠었다.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썼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격증도 못 따고 취업도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계속 떨어졌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사세요. 유치했다. 쪽팔렸다. 하지만 어차피 곧 죽을 거였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었다. 나는 유서를 책상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고 일어났다. 방을 둘러봤다. 20년 넘게 산 방. 책장에는 어릴 적 읽던 만화책들, 중학교 때 모았던 피규어들, 고등학교 때 받은 상장들이 놓여 있었다. 다 추억이네. 이제 더 이상 못 볼 것들. 나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폭도를 지나며 부모님 방 앞을 지났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버지가 불을 끄지 않고 주무시는 버릇이 있으셨다.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사과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 신발장 앞에서 멈췄다. 운동화를 신으려다가 말았다. 어차피 필요 없을 것 같았다. 그냥 슬리퍼만 신었다. 지갑과 휴대폰은 책상 위에 두고 왔다.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엄청나게 크게 들렸다. 부모님이 깨실까 봐 잠시 멈춰섰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밖은 차갑고 고요했다. 어젯밤 내린 폭우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젖은 아스팔트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들이 곳곳에 보였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슬리퍼가 젖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찍찍 소리가 났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청계천 다리. 어릴 적 자주 가던 곳이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하던 기억이 났다. 거기서 끝내는 게 맞겠지. 걸으면서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다. 평소 같으면 새벽 산책이라며 좋아했을 공기였다. 차갑고 깨끗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이다. 10분쯤 걸었을까. 앞에서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24시간 편의점이었다. 잠시 멈춰섰다. 뭐라도 먹고 갈까? 하지만 지갑을 안 가져왔다. 그리고 어차피 곧 죽을 건데 먹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나는 그냥 지나쳤다. 편의점 안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졸고 있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포기하는 건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다. 5분 더 걸었다.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청계천 다리.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이 시간에는 텅 비어 있었다. 다리 위에 올라섰다. 강물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훨씬 컸다. 우르르르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난간에 다가갔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물이 엄청났다. 평소에는 얕고 잔잔한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다. 어젯밤 폭우 때문에 수위가 2m는 올라가 있었다. 검은 강물이 거세게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다. 빨리 죽을 수 있겠네.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오래 고통받지 않고 빠르게 끝날 것 같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없었다. CCTV가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이쪽 다리에는 없었다.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겠어. 나는 난간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금속 난간이 손에 닿았다. 녹슬지 않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다. 한 발을 올렸다. 두 발을 올렸다. 난간 위에 섰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균형을 잃을 뻔했다. 아래를 봤다. 강물이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다. 검고 거칠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끝이다. 후회는 없어.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 아빠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뛰어내렸다. 휙.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세상이 느려졌다.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왜? 내가 죽어야 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 미연이. 그 여자는 어차피 남자를 물갈이하듯 바꾸는 사람이었다. 주변 소문이 다 사실이었다. 나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게 내 잘못인가? 아니잖아. 나쁜 건 그 여자지. 나는 잘못이 없잖아. 자격증 시험도 이번이 끝이 아니었다. 다음 시험이 6개월 후에 있었다. 그때까지 더 열심히 준비하면 합격할 수도 있었다. 아직 28이다. 늦지 않았다. 유서에 쓴 내용도 갑자기 쪽팔려졌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니. 부모님이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었나?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다. 오히려 항상 천천히 해도 돼. 우리가 있잖아 하셨는데. 아니야, 아직 죽으면 안 돼. 그 순간 깨달았다. 하지만 찰싹 물이 온몸을 때렸다. 쾅! 엄청난 충격이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것처럼 아팠다. 온몸에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차갑다. 너무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폐가 물로 가득 찼다. 읍, 몸부림쳤다. 하지만 거센 강물이 나를 휩쓸고 갔다. 물살이 너무 강했다. 팔다리를 휘저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강물이 나를 장난감처럼 끌고 갔다. 안 돼. 살아야 해. 정신을 차렸다. 나는 필사적으로 북쪽으로 헤엄쳤다. 팔을 저었다. 다리를 찼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셌다. 계속 떠내려갔다. 둑이 보였다가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졌다. 으악!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물만 들어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코와 입으로 물이 계속 들어왔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그때 강가로 뻗은 나뭇가지가 보였다. 저거다. 나는 있는 힘껏 팔을 뻗었다. 손끝이 나뭇가지에 닿았다. 잡아야 해. 손가락에 힘을 줬다. 하지만 미끄러졌다. 젖은 나무 껍질이 손에서 빠져나갔다. 으악! 놓쳤다. 다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순간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 콩! 엄청난 통증이 머리를 때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의식이 점점 멀어졌다. 강물이 나를 계속 끌고 갔다.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의식이 왔다 갔다 했다.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물을 계속 마셨다. 폐가 물로 가득 찼다. 죽는구나. 진짜로.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하게 빛이 보였다. 눈을 떴다. 하늘이 보였다. 밝아지고 있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어?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고개를 들었다. 강가였다. 얕은 곳에 떠밀려와 있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상처 자국이 가득했다. 크윽. 신음을 내며 일어나려 했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 나 살았어? 믿기지 않았다. 분명 정신을 잃었는데, 물을 마셨는데, 그런데 살아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서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살았어. 나 살았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기쁨이 밀려왔다.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다. 다시 기회가 생긴 거다. 주변을 둘러봤다. 어디쯤 떠내려온 걸까? 다리는 보이지 않았다. 강하루 쪽인 것 같았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다. 집까지 어떻게 가지? 그냥 걸어가야 했다. 얼마나 떨어졌을까? 강물에 떠내려간 거리를 생각하면 아마 몇 킬로미터는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살아있으니까. 나는 걷기 시작했다. 슬리퍼는 벗겨져서 없었다. 맨발이었다.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참을 만했다. 걸으면서 계획을 세웠다. 자격증 시험 다시 준비하자.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인강을 다시 정리해서 들어보고 스터디 그룹도 알아보자. 촉집계 강사 수업도 듣자. 6개월이면 충분하다. 여자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자. 미연이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주변에서 경고했는데 내가 무시한 거였다. 다음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사과드려야 한다. 유서를 봤으면 얼마나 놀라셨을까. 어떻게든 집에 가서 유서부터 없애야겠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제 괜찮다고. 걸었다. 계속 걸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흙투성이에 맨발이고 옷도 찢어진 상태니 이상할 만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게 중요했다. 드디어 우리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다.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건물들. 거의 다 왔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다. 그리고 우리 집이 보였다. 3층짜리 빌라. 우리 집은 2층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서 있었다.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구조대 차량도 보였다. 뭐지? 나는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다. 맨발이 아스팔트를 때렸다. 계단을 올라갔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경찰관 2, 구조대원 3명,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소파에 앉아 계셨다. 울고 계셨다. 어머니는 얼굴을 2손으로 감싸고 오열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떨고 계셨다. 엄마, 아빠. 나는 소리쳤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나 왔어. 나 여기 있어. 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깨를 잡았다. 엄마, 나야. 나 돌아왔어. 손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어머니 어깨를 만졌다. 아니, 만지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그냥 통과됐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뭐야? 다시 한번 어머니를 흔들었다. 손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다. 내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빠. 나는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버지를 안으려고 했다. 역시 손이 통과됐다. 아빠, 엄마. 그때 경찰관이 말했다. 유서를 발견한 시각이 새벽 6시 30분경이었고요. 예.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실종 신고를 받고 곧바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만 어젯밤 폭우로 청계천 수위가 평소보다 2m 이상 올라가 있어서 구조대원이 말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수팀도 투입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물었다. 예. 하지만 계속 수색 중입니다. 다른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경우 생존 가능성이 안 돼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부인,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우리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지? 이게 무슨?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거실 벽에 걸린 거울이 보였다. 나는 거울을 봤다.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소파, 경찰관들, 부모님은 보였다. 하지만 나는 없었다. 손을 들어 올렸다. 내 손은 보였다. 흙투성이고 상처투성이인 내 손. 하지만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 돼. 나는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거울을 만지려 했다. 손이 통과됐다. 벽을 만지려 했다. 역시 통과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소파를 만지려 했다. 통과됐다. 책상을 만지려 했다. 통과됐다. 아무것도 만질 수 없었다. 그때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치지직. 본부 3팀입니다. 강하루 쪽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다. 확인 바랍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시신입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순간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안 돼. 우리 아들 아니에요. 부인. 아니라고요. 확인해봐요. 다른 사람일 거예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장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요. 당장. 어머니가 일어나셨다. 비틀거렸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같이 갑시다. 두 분은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갔다. 경찰차에 타셨다. 나도 같이 타려고 했지만 몸이 차를 통과했다. 안 돼. 차가 출발했다. 나는 그 뒤를 뛰어갔다. 기다려.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차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계속 뛰었다. 숨이 차지 않았다. 피곤하지도 않았다. 그저 뛰었다. 30분쯤 뛰었을까? 청계천이 보였다. 경찰차들, 구조대 차량들이 모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곳으로 다가갔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아니, 통과했다. 강가에 뭔가 있었다. 파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갔다. 부모님이 거기 계셨다. 어머니가 그 파란 천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 아들, 우리 아들. 구조대원이 천을 걷었다. 그 밑에 내 얼굴이 있었다. 창백한 얼굴. 눈을 감고 있는 물에 젖어 불어터진 내 시신이었다. 으아악. 어머니의 비명이 강가를 울렸다. 아버지가 주저앉으셨다. 나는 그저 그 광경을 바라봤다. 내 시신을, 부모님의 슬픔을. 나는 죽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다. 강물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했던 것, 집까지 걸어왔던 것,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했던 것, 모두 환상이었다. 죽어가는 의식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꿈이었다. 실제로는 강물에서 정신을 잃은 그 순간 내 삶은 끝났던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 소리쳐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내 시신을 끌어안으셨다. 깨어나. 제발, 깨어나. 하지만 시신은 차갑고 축축할 뿐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끝이었다. 해가 높이 떠올랐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여기 멈춰 서 있었다. 영원히.